이 이재명식 사당 공천의 논란 이게 지금 민주당을 들썩거리게 하고 있는 지금 마치 이게 이재명의 이 사당과 공천이 정치 윤리의 실종, 정치 윤리를 저버린 것처럼 얘기가 되지만 이게 윤리 단계를 넘어서 경찰 수사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사실은 연대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여럿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실적법 위반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네. 그러면 나중에는 현재는 비명 행사지만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친명 행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친명하셨던 분들 여기서 네. 공천 조작하고 관여했던 분들이 그렇습니다. 수사받으면서 전부 다 네네. 기소되거나 또 재판 가고 나면서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죠. 예. 예. 야, 근데 그럼 정말로 그게 된다면은 여론조사 기관들도 저희가 의혹을 제기했던 거지만 맞습니다. 그 하필이면은 전부 다 네. 친명과 비명이냐에 따라서 성적이 갈리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만약 수사가 들어가게 되면은 예. 정말로 이 네. 설문 문항도 가져와봐야라고 네네. 해서 그렇죠. 설문 문항도 한번 보고 과연 제대로 됐는지. 표본 어떻게 표집했느냐. 표본은 어떻게 했는지. 그거부터 보잖아요. 다 봐서. 모집합도 볼 거고. 데이터 나온 거 어떻게 그 반영이 나이별로 어떻게 가공했는지 가공했냐. 이거 나올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발표까지 과정에는 너무나 많은 프로세스를 거치기 때문에 이 프로세스를 누가 개입해서 왜곡을 시켰으면 그러면 이거는 네 단독적인 판단이냐 당의 의뢰를 받았느냐.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은 또 압수수색 당 관계자 압수수색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타고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굉장히 재밌는. 그러니까 지금 정말 여러분 지금은 이재명식 정치 스타일에 대한 비판이 되고 있지만 이것이 결국은 또 다른 사법 리스크가 될 수도 있는 이런 그렇죠.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야, 그러니까 지금 그냥 말하는 어저께 같은 경우 전 제일 무서운 말이 그 비명 행사도 나왔고 비명 행사 다음으로 그러니까 그 비명의 가죽을 벗겨서 잠바 친명의 잠바를 그 가죽으로 가죽 잠바를 만들려고 한다. 그래서 그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분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을 이렇게 했더니 또 원조는 이재명 의원이더라고요. 맞아요. 이재명 대표가 또 혁신을 해야 된다면서 혁신은 원래 가죽을 벗기는 겁니다. 고통스러운 거다. 고통스러운 거다. 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를테면은 저는 사실 딱 그 워딩을 듣는 순간 아 뭐야 그러면은 혁신이라는 게 아픈 이유는 자기 가죽을 벗기기 때문에 아픈 건데 이재명 대표는 자기 가죽은 안 벗기고 남의 가죽을 지금 벗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특히 그것도 아무나 벗기는 건 아니고 비명 가죽만 벗기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이재명식 혁신이라는 거는 비명의 가죽을 벗겨서 자기 방탄조끼를 만드는 건가? 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거든요. 비명 가죽 벗겨서 가죽 방탄조끼네요. 네, 근데 저는 사실 그 생각을 했는데 또 이제 아까 그 다른 의원께서는 이게 찐명을 위한 가죽 잠바를 만들어주고 있다. 역시 가죽으로 만들 수 있는 건 조끼나 잠바다. 하는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네요. 야, 그러면 이게 윤영찬 의원이 어제 이랬습니다. 윤영찬 의원은 어저께 의총 끝나고 자기 가죽과 살을 베어내야 하기 때문에 혁신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이라며 이참에 정치적 비판 세력과 잠재적 라이벌을 마구 베면서 고통 운운하면 안 된다라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처럼 자기가 칼자루 들고 있으면서 이거 빠졌는데 자기가 칼자루 든 분이 혁신은 가죽과 살을 베어내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고통 운운하니까 칼은 자기 가죽 살 벗겨지는 건 아니잖아요. 네, 지금 고통을 우리가 당하는데 누가 적으셨는데 우리 김정은 님께서 이 형은 자기 발 뒤꿈치 각질도 안 벗김이라고. 이재명 대표. 예리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 한마디 의총에서 나온 그 의원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고통을 느끼는 말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낙연 전 총리가 부겸 씨, 저 세균 씨 나랑 같이 갑시다라고 했는데 아니야 먼저 가세요. 저는 그냥 당을 지킬래요라고 했었던 정세균, 김부겸 두 전 총리가 사실 어제 굉장히 격앙된 말을 내놨잖아요. 그렇죠. 저는 사실상 이건 어떻게 보면은 나는 이재명을 비토한다라는 선언 직전까지 와 있다라는 느낌이 들던데요. 어제 나온 워딩을 보니까. 네, 지금 이제 그분들은 이제 노련한 이제 중진 의원들이시고 총리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계를 밟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막 망치 사이즈도 이제 단계별로 있는데
그 큰 걸 처음부터 드러내가지고 나중에 수습이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고 최대한 이제 우리 당 세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를 밟아가고 있는데 그 순서로 일단은 경고를 날린 거죠. 경고를 날렸고 그게 안 받아들여지면은 그때는 선택을 하겠죠. 어제 입장문 낸 거 좀 정리해 주시죠. 어제 입장문에서 이제 정세균 전 총리와 김부겸 전 총리가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 상황을 바로 잡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바로 잡아야 한다. 이 대표가 여러 번 강조했던 시스템 공천의 원칙과 객관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우리는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작은 보탬이라도 되고자 했지만 지금 상황을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 또한 승리에 기여하는 역할을 찾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재명 대표한테 경고를 한 겁니다. 이재명 대표 당신이 바로잡아라. 그리고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는 도와줄 생각이 없다. 그 말인 거고 어저께 이제 또 그 김부겸 총리 같은 경우에 그 김원기, 임채정, 문희상 전 국회의장들이죠. 이분들은 이제 총리가 아니라 국회의장을 했으니까 이분 도원로급인데 같은 원로급인데 이분들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원에 따르면 국회의장들은 이거보다 한 단계 더 나갔다고 합니다. 그분들은 이 대표가 퇴진해라. 퇴진하고 비상대책이 체제로 가야 한다. 여기까지 정말 말대로 단계인데 그전에는 이분들이 이낙연 전 총리가 같이 나가자고 했을 때도 안 나갔던 분들이고 민주당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신심, 믿음이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지켜보다가 도저히 안 되는데 그래도 이분들은 아직 그 전직 총리 두 분은 이재명 대표한테 물러나라는 소리는 못하고 스스로 바로잡아라. 당신이 책임을 져라. 안 하면 우리 선거에는 우리 도움을 받을 생각은 하지 말았는데 전직 국회의장들은 이 대표가 책임지고 물러나라는 거거든요. 이 단계까지 온 거네요. 지금. 그렇죠. 이 단계 좀 더 나가게 되면요.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나설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나서고 노무현 의원의 권양수 여사도 나설 수도 있어요. 친노도 이제 다 모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정말 이재명을 이제 밀어내기를 본격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그 직전까지 지금 몰아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근데 좀 걱정이에요. 왜요?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고 좀 너무 자만해가지고 국민의힘이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본다면 계속 마음 졸이면서 와서 이렇게 되니까 반가운 건 있는데 지금 아직 총선까지 뭐 50일 남았잖아요. 50일 좀 못 남았죠. 남았는데 이겼어 막 이러면서 자만하고 이러다가 큰일 나죠, 그러면. 놓치면 어떡? 아니 그 사이에 또 엄청난 일이 있었잖아요. 이준석은 집 나간다고 했고 나가서 이낙연과 결혼했는데 그 결혼이 사기 결혼으로 저 이낙연 전 총리는 지금 몸만 쫓겨난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치판에서는 일주일, 2주일 만에 상명벽해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 사실 우리가 지금 앞서고 있다고 하지만 여기서 잠깐 이제 삐끗해가지고 예를 들면 말 실수, 망언 이런 걸 해버리면은 예전에 정동영 의원이 당대표 시절에 노인들은 집에 가야 한다. 맞아요. 이 말을 해가지고요. 엄청나게 그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는 그 선거를 졌어요. 그리고 정동영 본인도 나가버리고 불출마 선언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왔었거든요. 그런 망언이라든가 진짜 그런 입조심 그리고 행동 조심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한 요 타이밍입니다. 그러니까 입에다가 헛소리 하면은 입을 전기로 지져버리는 어떤 이런 기계를 하나 달아야 되는, 아니 정치인들은 정말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말로 먹고 말로 사니까. 진짜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지금 정치에서 나서갖고 국민의 표를 받으려는 분들은 정말 입에다가 뭐 이렇게 알아서 AI로 걸러주면서 전기 이렇게 충격 주는 이런 거 하나 달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말 실수하는 놈이 진다. 이거는 정말 망고불변의 진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많다. 정말 조심조심 이대로 계속 중도로 넓혀가면서 10%에서 계속 중도층들 이쪽으로 오게 저쪽 마음 정하는 길로 갔습니다. 제가 보기에 한동훈 위원장은 말 실수 안 하실 것 같아요. 안 하실 것 같은데 그 한동훈 위원장 말고 오히려 중진들이 아까도 정동훈도 중진이었었는데 중진들이 본인이 경험 많다 보니까 자기 확신에 착각해서 이제 우리 쪽에 도움이 될 말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마
이제 국민 정서의 영역을 건드리는 네. 그런 말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좀 한동훈 위원장님이 네. 좀 이제 칼을 좀 넣었다 뺐다 하면서 네. 말 실수한 사람들 네. 가면 안 되겠어. 네. 좀 이렇게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역시 우리 이준우 위원님의 이 구력이 나오는 게 저희는 이런 실수를 한다라고 하면 정치 신인들이 할 것 같은데 신인이 아니다. 오히려 중진들이 한다. 이런 얘기는 진짜 의미 있는 얘기예요. 신인은 정말 조심해요. 네. 그러네요. 모르기도 하지만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네. 네. 그러니까 야 내가 해봐서 아는데 막 이러면서 그렇죠. 이제 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대지 말고 깝치지 말고 이게 중요하네요. 네.